여러분, 요즘 말입니다. 예금금리,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 금리 말입니다. 내려가고 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부가 계속 누르니까 이게 5%까지 올라갔던 예금금리가 4% 중후반대 아니면 4%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금금리가 높아? 지금 예금금리가 높으니까 장기금리로 지금 장기 예금으로 바꿔 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작년 1월입니다. 작년 1월 대비해서 10월 3년 만기 정기예금 가입자 증가율이 329.9%입니다. 4.2배나 올랐습니다. 4.2배. 와, 장난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장기예금을 한다는 거예요. 장기예금.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사실 이럴만 하더라도 3년 만기 정기예금은요. 8,594좌였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요. 한 달 동안에 36,946좌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 329.9%가 늘어난 것 맞지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실제 그래프를 봐도 말입니다. 1월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1월이 8,594인 것을 감안을 해보면 10월에 36,946자까지 늘어났으니 장난 아니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11월에도 25,022자가 늘어났고요. 12월에도 23,597자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때에 비하면 배 이상이잖아요. 그죠? 배 이상. 2022년 2월만 하더라도 1,354자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2배가 넘지 않습니까? 2배가. 2년 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만기도 지난 2월에 만이 1,918자였는데 10월에는 32,864좌입니다. 계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계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것만 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11월 달에도 24,067자가 늘었고요. 12월 달에도 22,276자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죠. 진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영번이 부부가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리가 높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장기금리로 장기예금으로 돌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망이를 짧게 잡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최종금리 구간에 거의 도달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최종금리. 그러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 한국은행은 언제까지 올릴 거냐 하는 것은요. 미국이 2번 더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요. 그러면 한국은행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1월 13일 날 아마 금리를 올릴 거고요. 그리고 2월 23일 날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2월 23일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잡았던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끝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금리가 좋으니까 지금 지난 1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가 가중평균으로 봤을 때 4.29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4% 후반을 주는 데도 많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4% 중반을 주는 데도 꽤나 많습니다. 은행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은행마다 다 다른 거 지금쯤은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옛날에는요 이게
예금 금리가 0.90%가 됐을 때도 있거든요. 2020년 12월만 하더라도 지금은 11월 달 기준으로 4.29%니까 그죠? 이게 금리를 찾아서 따라다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금 금리라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즘 금리 찾아 노마드라고. 유목민처럼 금리 조금만 더 준다 그러면 전부 다 하나같이 뛰어가서 지금 시장의 어떤 금리 자체를 더 좋은 금리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중의 금리 반드시 찾아봐야 되고요. 제가 정기예금 금리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지금 제일 높이 주는 데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4.52%를 줍니다. 국민은행은 4.21%로 낮고요. 농협은 4.15% 최고로 낮습니다. 신한은 4.40%고요. 하나도 4.45%입니다. 그러니까 신한이나 우리나 하나 쪽은 그나마 나으니까 한 번쯤 정기예금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머니 무브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끝나간다. 정기예금이 실제로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865조였던 것이 10조가 빠져서 855조로 빠졌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간다. 예금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 늘어날 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7월엔 750조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855조도 105조나 많은 숫자니까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게다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앞으로 올라갈 예금 금리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2번 정도 더 올린다고 하면 우리도 2번 정도 올라갈 때 예금 금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아주 우리가 유심히 쳐다보고요. 이게 뭐 아무래도 1금융권이 예금을 해놔도 안전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출금리가 더 많이 주는 쪽으로 뭐 1월 13일하고 2월 23일 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0.25%씩만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3.25%인 기준금리가 3.75%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출금리도 참 예금금리도 적어도 말입니다. 5% 중반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 예측하거든요. 그런 예측을 해가면서 여러분 시장에 대응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어떤 분위기 또 최종금리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방망이를 좀 길게 잡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예금금리를 많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제1금융권 말고요. 제2금융권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예금자 보호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금 보호한도. 예금 보호한도가 5천만 원까지니까요. 이거 반드시 생각해 가면서 투자를 정기예금에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내 자산은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이게 남들의 어떤 이야기보다는 현실 직접 가서 물어보는 그런 행동도 많이 보여야 됩니다. 단순하게 남의 이야기만 듣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따져보고 금리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정기예금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제는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것이 아니라 방망이를 좀 길게 잡자 하는 말씀 제가 올렸습니다.